근데 이거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제명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당의 어르신들끼리 지금 서로 지금 아웅다웅 다투는 꼴이 청년들이 봤을 땐 굉장히 우스운 꼴이다라고 말씀을 좀 따끔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당원들을 편가르지 마세요. 자 이제 왜 우리 당의 서울시장 선거 또 점입 가경이잖아요 지금. 또 오늘 신동욱 의원께서 저희 이 신동욱 의원님께서 수석 최고위원이시죠? 수석 최고입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를 당이 필요로 한다면 출마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 경기도지사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현 지사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우리 당은 지금 경기도지사에 나가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워낙 험지기 때문에 우리 유승민 전 원내대표님, 유승민 전 의원님 경기도지사 출마하시면 좋겠거든요. 저는 사실 없잖아요 지금. 지금 사실 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오히려 경기도지사에 대해서의 본인이 출마한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히려 한사코 나는 출마 안 합니다. 저는 이번 출마 생각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거죠. 지금 경기도지사의 선거도 굉장히 당선되기 어렵다는 걸 본인들이 더 몸으로 지금 체감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장수로 내세워서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 당의 이제 플레이어 선수로서는 유승민 이제 의원님이 확실히 지금 계시는 것도 맞고요. 그분 말고는 지금 당에서 따로 내세울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은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서울시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 물어봐서 좀 그렇지만 경기도지사 그래도 경기도 의원님들이랑도 친하신 분들 많지 않으세요? 네, 자주 소통을 합니다. 굉장히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은 줄투표거든요. 네. 누군가 이렇게 간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당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그나마 지지율이 가장 높으신 분이 나서셔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 모셔서 빨리 나가시라 이렇게 종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절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작업이라든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으니 도당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깝죠. 빨리 후보를 정해서 공천해서 그분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새를 만들고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죠. 지지율로 봤을 때는 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후보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나오면 사실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전현희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래서 서영교 의원은 출마를 포기했던데 제일 좋은 게 나왔으면 굉장히 저희가 대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나서서 뛰셔야 되는데 간판이 최소한 우리가 아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당 지도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좀 상고 처리하십시오. 자, 부동산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와서야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태릉 골프장이 있는 곳이 사실 맹꽁이가 있거든요. 거기는 보호해야 되는 지역인데. 맹꽁이? 네, 맹꽁이도 있고 거기 왕릉이 있는 곳이어서 세계 유산도 있고 그래서 보호해야 되는 지역인데 안 되는 거를 하겠다고 선거용으로 밀어낸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신속통합기획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 원래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5년, 3년 이렇게 단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통도 있고 여러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서울시가 컨설팅을 해서 한 가지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내놓지 않고 이제 현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화재 규제가 있는 지역에 이제 짓겠다. 옛날에 다 검토가 됐던 곳들이거든요. 송파는 계획이 없어요? 송파는 제가 따로 확인은 아니 송파도 문화재 보존 지역 아니에요? 예, 문화재가 많죠 송파는. 예. 땅을 못 판다면서요? 땅을 파면 다 문화재가 나와서 묶여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지역에도 이제 르에라고 레미안이 4,5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잠실 진주 아파트 지역이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문화유산이 나와서 한동안 공사가 중지가 됐었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문화유산이 있는 곳 위에다가 장미 아파트를 지어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유산이 나오면 이거를
현지 보존을 할 건지 네. 이전 조치를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뭐 미미한 게 있어서 이전 조치를 한 거죠. 근데 현지 보존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설계부터 변경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예, 네. 문제가 크죠. 그래서 또 공평동에는 흔히 공평동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하에는 이제 매장 유산이 발견되면 박물관을 지하에 만들고 위에 이제 올리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지하에 건설하지 못한 이제 용적률은 다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아, 그 네. 공평동 룰이라면 종로구 공평동 얘기. 예, 공평동. 거기가 아마 지하 유산 매장 유산이 나와서 1층은 박물관으로 하고 대신 위에 건물을 쭉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그 주요 그렇죠. 도시였으니까 예, 거기가 이제 파면 팔수록 뭐가 나올 수도 있겠네. 하기사 뭐 그 뭐죠? 그 경복궁 앞에 월대도 사실 맞습니다. 가려져 예. 있었던 건데 다시 이제 올라온 거니까. 자, 부동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공급 대책이 사실은 부동산 집값 잡는 데는 최고거든요. 뭐 서초구에 30몇 평짜리 아파트가 58억 하던 게 50억, 55억이 됐다고 뭐 3억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30몇 평짜리 아파트가 50몇 억 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한 3, 40억을 띄워놓고 나서 이 3억 떨어지면 박수치고 참 아니 여기 젊은 세대들 계시지만 강남에 사는 걸 생각을 못해요. 34평의 아파트가 50억이 웬 말이야?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말씀 주셨던 것처럼 30억, 40억, 50억 아파트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아파트고요. 그 집값을 올린 것도 그 원재는 민주당 이제 좌파 문재인 정권 때 정권 때 그때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을 위하겠다고 하면서 어차피 우리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이 살 수도 없는 특히 청년층이 살 수도 없는 3, 40억, 50억짜리 아파트가 고작 몇 억 떨어졌다고 본인들끼리 왜 축포를 울리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아니 어쨌든 저는 평생 살아도 그 집을 못 산다니까요. 근데 그게 일반적 국민들의 공감대에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릉에도 지금 그 문화유산 이제 그 보존을 해야 되고, 근데 태릉은 되고 왜 종묘는 안 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민주당에서의 이제 이중잣대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공급이라는 것들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부랴부랴 하고 있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삽을 떠서 하더라도 제가 청년인 나이가 저도 이제 중년이 된 나이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고 그때쯤 돼야 공급이 조금이나마 이제 숨통이 풀릴 텐데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겠다는 그 신통 기획조차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답답한 사실 생각입니다. 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협의회 장동혁 사퇴 요구 24명 윤리위 제소 방침 범친한계 개파 불용 위반 중대한 반당 행위 지선 패배 책임 전가 당권 장악 시도 뭐 이렇게 떴어요. 국민의힘 전국 원외 당협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홍형선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당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당윤리위원회 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거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제명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러니 제가 쓴소리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민주당 계속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당이 요 모양 요 꼴인데 뭐를 해? 왜 싸워? 다들 서울대 나오고 다들 판검사 출신들이면 형 동생 하면서 타협해도 되잖아. 왜 맨날 싸워 왜? 저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100일 남았잖아요. 이제 99일 남았죠. 99일, 오늘 날짜로 99일. 네, 99일 남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선거에 이기는데 도움이 되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에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저도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선거에 누가 봐도 느끼지 않어요. 당원들이 봐도 느낄 거고요. 국민들이 봐도 느끼는 게 선거 앞두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방선거에 과연 한 표라도 얻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할 행동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당의 어르신들끼리 지금 서로 지금 아웅다웅 다투는 꼴이 청년들이 봤을 땐 굉장히 우스운 꼴이다라고 말씀을 좀 따끔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이렇게 그 당 지도부도 그렇지만 이 당협위원장들도 줄 서면 안 돼요. 지방선거 코앞이잖아. 자기 지역에서 한 명이라도 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선을 시켜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무슨 둘 다 잘못했어 다. 이게 뭐 보면 그래서 답이 없었고 답답하고 욕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무슨 치단계라 불리는 이분들도 마찬가지. 지금은 작은 문제는 덮고 선거 이기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혹시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지방선거 이길 생각이 없나? 그리고 자기랑 뜻이 안 맞는 당협위원장들은 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우리 당의 내용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산림청장 사고, 음주운전 사고 내서 싹 사라졌어. 네, 그런 거를 조금 계속 이제 어쨌든 임명권자의 문제거든요. 그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거고 또 뭐 현진우나 픽이라는 얘기도 많이 도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슈화해서 우리 당이 파이팅이 넘치게 싸워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안타깝죠 항상. 진짜 우리 싸울 거 많은데 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그 대통령께서 리딩방을 운영하시면 안 되는데 리딩방 운영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부동산 떴다방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싸우면서 이런 기회를 다 놓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님이 지금 자꾸 내부적으로 싸우려고 하시는 모습만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술 한잔 먹고 그러지 맙시다. 달래면서 가요. 이게 사회생활이고 그 지금 전 대표 뭐 나보다 전에 사장했던 사람 이 사람 끝까지 비토해서 답 없습니다. 우리 당이 살아야 돼. 우리 회사가 살아야 돼. 우리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나라 일어나 진짜 망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권을 찾아왔을 때 수천조의 빚을 떠안고 우리가 다시 정권을 찾아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소중한 자산들이 뭉쳐야지. 왜 자꾸 싸우냐고. 왜? 나 진짜 욕 안 하고 싶다고. 우리 당은 쓴소리하기 싫어. 근데 뭐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당원들을 편가르지 마세요. 자, 제가 이 젊은 분들을 데리고 젊은 분들의 편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참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당이 개판이라 이게 무슨 쓰레기장도 아니고 지득탕도 아니고 맨날 그 찌그러진 당에서 그 내부 총질하지 말고 이겨봅시다. 자, 제가 오늘 말씀 많이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지금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하 식별하는 거거든요. 죽고 사느냐가 걸린 건데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피하 식별 띠를 잘해서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젊은 우리 대학생 위원장님. 이제 99일 지금 찍는 시점으로 지방선거가 99일 남았습니다. 혹자는 이제 끝났다. 선거는 끝났고 국민의힘은 이제 죽은 정당이다, 식물 정당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 잘 모아서 용광로처럼 저희가 한 곳에 다 같이 끌어서 모은 다음에 민주당을 향한 칼날을 재련할 시기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칼날은 가지고 우리가 자해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찔러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저도 미약하지만 할 수 있는 역할 잘 찾아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기 칼자루 잡고 계신 분들 칼자루 내부로 휘두르지 마시고 저기 눈에 보입니다. 이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 세상 우리가 치면 또 더 멀어집니다. 하나씩 이겨나가 봅시다. 부탁드립니다. 당 지도부 계신 분들 좀 어른답게 큰 마음으로 다독이면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쓴소리 장사는 정말 쓴소리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